여기 있구나. 예. 연세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선영이고요. 사실 그 통계를 전공하는 학생은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는 분야 공부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학회가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발표의 주제는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수압의 어떤 디터미넌트를 통계적 그 기법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까 이제 전에 발표를 하셨던 윤지훈 박사님께서 그 엘라스티시티의 그런 그 중요성을 이제 언급하셨는데 과연 그게 CDS 프리미엄을 설명하는데도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레딧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릴 건데 크레딧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부도 위기 말 그대로 이제 신용 리스크를 어떤 보상을 해주겠냐 이제 그건데 간단히 얘기해서 무위험 채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부채 같은 게 되겠죠. 무위험 채권에 대한 수익률과 일반 회사채 당연히 이제 회사채가 위험이 하니까 회사채에 대한 수익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회사채에 대한 수익률과 그 정부채 무위험 채권에 대한 수익률의 차이로 우리가 그 크레딧 리스크를 보상하는 프리미엄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크레딧 프리미엄에서 디폴터 본드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US 트레저리 본드 그러니까 미국 정부채 그거랑 이제 회사채 또는 그거의 차이 또는 트레저리 본드 말고 이제 라이보 금리랑 회사채의 금리 차이 그런 걸로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회사채의 수익률이 가버먼트 본드 무위험 채권의 수익률보다 항상 높으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크레딧 스프레드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 회사채 본드의 이런 스프레드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머튼의 펀밸류 모델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요. 논문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기업 V가 지금 기업의 가치고요. T는 시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큐리티를 펑션으로 나타낸다면 요 펑션 F는 우리가 노 아비트리지 컨디션을 활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PD를 만족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 라지 F는 이 논문에서 기업의 부채 가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식 자체가 PD 자체가 뭘 디펜던스 하고 있냐면 회사의 가치랑 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인데 무위험 이자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볼라틸리티. 그래서 이 모델에선 이 논문에서는 기업 가치를 다음과 같이 어떤 SD 식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리스키한 디스카운트 본드를 프라이싱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하냐면요. 특정 만기 시점 T에 우리가 기업이 B만큼의 부채량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T 시점에 기업은 채권자한테 B만큼의 돈을 줘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T 시점에 기업이 만약 B만큼의 돈이 없다면은 이제 디폴트가 나는 거고, B만큼 이상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채권자한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이쿼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 논리로 우리가 기업 가치 V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와 이쿼티의 가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왜냐면 만기 시점에 기업 가치가 그 스레숄드 B를 넘게 되면 채권자한테 B만큼 주고 그 나머지가 이쿼티가 되겠고요. 반대로 디폴트가 난다면 이쿼티의 가치는 이제 0이 돼서 F의 만기 시점의 페이오프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우리가 가정을 기업의 가치를 부채랑 이쿼티의 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처음에 요 라지 F가 요 식을 만족시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스몰 f, 이쿼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유명한 그 라지 F는 잘 보시면 블랙쇼즈 공식의 콜옵션에 대한 블랙쇼즈 콜옵션에 대한 그 공식이 만족을 하게 돼서요. 이쿼티의 가치는 블랙쇼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코퍼레이트 본드 스프레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예, 우리가 스몰 f, 그러니까 이쿼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데프트의 가치는 이렇게 빼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스프레드는 디폴트 오브 본드의 수익률에다가 무위험 이자율의 수익률을 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위험 이자율이 R이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오브 본드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라지 R 타우로 저해가 돼서 이 공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머튼의 기업가치 모델로 설명이 된 크레딧 스프레드는 디펜던스가 뭐가 있냐면 무위험 이자율과 기업의 볼라틸리티, 그 다음에 기업의 채무, 부채 비율, 예, 이렇게 세 가지의 디펜던스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이 그 크레딧 스프레드를 설명하는 세오리티컬 변수, 독립 변수, 설명 변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크레딧 디폴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 크레딧 디폴트 사업. 최근 들어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주식 파생, 그 다음에 이자율, 요즘에는 이제 신용 파생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D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DS를 설명드리면, CDS는 간단히,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회사에 매달인가? 매년인가? 제가 몰라서 모르는데, 그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데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CDS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장 쉬운 예로, 구성자는, CDS 계약의 구성자는 프로텍션 바이어, 리퍼런스 엔티티, 프로텍션 셀러가 되겠는데, 프로텍션 바이어는, 어이쿠. 뭐지? 뭐가 잘못 눌러진 것 같은데. 이건가? 이거를 사는다고? 잠시만. 이게 뭐지? 뭘 눌렀지? 스프링 키. 네. 아이고,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연결이 끝내졌네? 버튼 뭐가 아닌데. 아니, 버튼 뭐 하나 눌린 것 같은데? 뭘 눌렀지? 아니, 잘해봤어. 열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에스펙트 아니고. 응?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계속 말씀드리면, 프로텍션 바이어랑 리퍼런스 엔티티, 프로텍션 셀러로 구성이 되는데요. CDS 계약은, 프로텍션 바이어는
프로텍션 셀러에게 일정된 그 금액을 매 정해진 기간마다 돈을 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자동차 보험을 든 계약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퍼런스 엔티티는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본드, 어떤 커플러블 본드가 되겠고,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가 되겠죠. 그리고 프로텍션 셀러는 그 리퍼런스 엔티티가 부도가 날 때 그 보상을 해주는 계약자가 되는데, 뭐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 보험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CDS 계약은 이제 보험 계약과 유사하다, 그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 프로텍션 바이어가 프로텍션 셀러에게 매 기간 일정 금액을 주는 그 금액의 양을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프로텍션 바이어가 리퍼런스 본드, 그러니까 어떤 리퍼런스 엔티티라고 해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어떤 한 본드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부도가 안 날 때까지는 계속 그 계약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주는데, 그걸 이제 CDS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 디폴트가 난다 그러면은 프로텍션 셀러는 이 본드를 주는 대신에 이제 그 본드의 그 파밸류를 이제 보상해주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돈을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CDS 스프레드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 결정 그 모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모델이랑 리듀스드 폼 모델이 있는데, 스트럭처럴 모델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어떤 프로세서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로 가정을 해서 그 프로세스가 어떤 스레셜드보다 낮으면은 디폴트가 나는, 그래서 아까 머튼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리듀스드 폼은 뭐냐면 디폴트가 어떤 기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외재, 기업 밖에 외생적인 변수로 일어나는 일로 가정을 하는 걸 리듀스드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럴 모델과 리듀스드 폼 모델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건데, 스트럭처럴 모델은 사실은 아까 블랙숄즈에 대해서, 블랙숄즈가 이미 설명한 게 스트럭처럴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머튼이 아까 설명해드린 가장 처음에 나왔고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블랙 앤 콕스, 롱스테프, 콜린 디프레인 앤 골드스타인 앤 마틴이 서 있는데, 이 논문이 오늘 또 키 논문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트럭처럴 모델은 기업의 가치를 어떤 프로세스로 가정을 해서 그 프로세스 기업 가치가 스레숄드보다 넘으면은 이제 디폴트가 안 나고, 낮아버리면은 디폴트가 난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리듀스드 모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폴트가 그 기업의 내재된 가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기업 외에 외생적인 변수로 일어나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게 리듀스드 모델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디폴트가 언제 나냐? 그래서 디폴트의 그 타이밍을 어떤 해저드 레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포인트가 뭐냐면 디폴트가 언제 일어나냐? 디폴트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 해저드 레이스 어떻게 정의하냐? 그게 포인트가 되는데, 유명한 걸로 제로 텀벌, 더피 앤 싱글톤, 그 다음에, 예, 또 콜린 디프레인 앤 골드스타인 앤 마틴, 그 다음에 파파니, 이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머튼은 설명을 드렸고, 스트럭처럴 모델로, 그래서 리듀스드 폼 모델로 제로 텀블이랑 그 다음에 듀피 앤 싱글톤 모델에서 말씀을 간단히 드릴 건데, 제로 텀블은 뭐냐면 디폴트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포화성 프로세스로 가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디폴트가 언제 일어나든지 그 리커버리 밸류, 그러니까 보상을 만기에만 해주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있고, 네, 듀피 앤 싱글톤도 마찬가지로 그 디폴트의 모델링은 포화성 프로세스로 했는데, 얘는 이제 부도가 난 시점 그때 바로 리커버리 밸류를 주는 걸로 가정을 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크레딧 그 스프레드를
크레딧 본드, 커퍼러블 본드 스프레드랑 CDS 스프레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 사실 이제 노 아비트리지 가정을 한다면 두 개는 이제 같아야 되거든요, 정확히. 그런데, 그래서 크레딧 프리미엄을 분석을 하는데, CDS 스프레드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커퍼러블 본드 스프레드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CDS 스프레드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일단 CDS 스프레드는 디폴트 리스크를 그냥 말 그대로 그 디폴트 리스크를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첫 번째 근거가 되겠고, 근거 논문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컨디션의 어떤 짧은 변화까지도 CDS가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CDS 스프레드 자체는 이미 스프레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두 개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프리의 선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2본드로 예를 들면 12본드의 스프레드는 뭐 나는 무위험 이자율을 뭐 트레저리 본드로 하겠다, 라이브 금리로 하겠다, 이런 선택성의 문제가 있는데 스프레드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CDS 스프레드는 뭐 그게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CDS 계약이 좀 더 이제 표준화되어 있다. 라는 근거로 저는 이제 크레딧 프리미엄을 CDS 스프레드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논문이 이 콜린 디프레인, 골드스타인, 마틴의 요 논문인데요. 말 그대로 크레딧 리스크의 어떤 그 대응치로 CDS 스프레드 썼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얘가 결정 요인이 뭐가 있는지 스트럭처럴 모델을 써서 분석을 해봤고, 리그레션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만든 CDS 모델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CDS의 그 변화를 기업 부채 비율, 무위험 이자율, 여기도 있구나. 네, 기업 부채 비율, 무위험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볼라틸리티로 S&P 500의 임플라이드 볼라틸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매크로 거시경제 지표로 S&P 500 리턴을 썼고, 그 다음에 점프를 이렇게 볼라틸리티 스모크라고 얘기를 해서 점프를 설명할 수 있게 얘를 독립 변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나왔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위험 이자율과 그 부채 비율, 그 다음에 그 볼라틸리티가 이론적 변수가 될 텐데, 요거의 이제 설명력이 물론 나머지들 중에서는 제일 좋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적당하다 뭐. 그리고 그걸로 캡처되지 않는 뭔가 그 이론 변수들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CEV에서의 그 엘라스티시티를 독립변수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CEV 모델은 이미 전 발표 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좀 생략을 하고요. 네. 그래서 세타가 2보다 작으면 리버리지 이펙트, 아까 그 주가와 변동성의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또는 다른 말로 리버리지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타가 2면 블랙쇼르츠. 네. 그래서 세타를 이것도 추정을 해봤는데요. 실제 나와 있는 것처럼 201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간 중에 세타를 이제 한 150일 정도로 추정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근방을 해서 플럭체이션이 일어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파란 선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엘라스티시티를 설명드렸는데 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세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2밖에 차이 안 나고 모델에서는 세타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타가 이 근방에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무빙 에버리지도 이 근방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되겠고, 얘는 코카콜라. 그래서 엘라스티시티를 굳이 왜 썼냐. 그래서 사실은 방금 발표자님께서도 또 설명해 주셨지만, 이미 주식 파생 쪽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옵션 프라이싱에서는 어느 정도 얘가 설명력이 있는 거를 기존의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그 옵션 프라이싱에서는 영향력이 있는데 과연 CDS 스프레드는 영향력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다른 그 theoretical variable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위험 이자율로 저는 그 IRS 수합금리를 썼는데요. 왜 수합금리를 썼냐면 요 하우엘링 앤 보스트의 논문을 확인해 보면 크레딧 스프레드 그 여기서는 그 코퍼러블 본드 스프레드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트레저리 본드의 이자율보다는 수합금리로 활용을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서 그걸 썼고요. 그 다음에 요 캠벨의 논문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볼라틸리티를 이쿼 그 기업의 볼라틸리티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그걸 채용을 했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이 콜린 디프레인 논문에 요 부채 더하기 시총 분의 부채로 우리가 기업의 부채 비율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모델은 그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이론 변수들로만 요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엘라스티시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볼라틸리티와 엘라스티시티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데 그럼 볼라틸리티까지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볼라틸리티를 빼고 엘라스티시티까지만 넣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는 5년 만기의 CDS를 썼고요. 그래서 애플,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포드, 코카콜라에 대해서 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앞뒤로 일단은 나눴습니다. 시간 그 테이블을. 그래서 패널 2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네, 첫 번째는 첫 번째 그 이론 변수 세 가지로만 이루어진 리그레션 모델로 패널 1,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데이터에 관해서 리그레션 모델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거는 이제 볼라틸리티 IRS에 대해서는 변수가 뭐 대부분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빨간색은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걸로 그거를 표현했고요. 근데 볼라틸리티는 다 양의 관계를 나왔고 리버리지도 사실 마이너스 플러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R스퀘어 값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빨간 거 네. 그거는 이제 유효하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데 네. 그 버렸을 때의 설명력이 얼마예요? R스퀘어가 어디였을 때 R스퀘어가 이 0.877은 뭐의 R스퀘어예요? 요거 맨 오른쪽 밑에 요거요? 이게 무슨 모형의 결정 기준이에요? 네, 요 첫 번째 모델에 대한 결정 기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빨간 거를 다 지우면은 네. BOA, JP 두 개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 네. 지운 후에 모형이 몇 %나 설명을 하는지 네. CDS가 뭐를 네. 보고 다른 거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엘라스티스까지 추가한 리그레션 모델에 대한 그 통계 자료 그 테이블인데요. 예, 여기서는 일단 제가 주목한 점은 엘라스티시티에 대한 요 변수 그 베타 그러니까 개수의 부호인데요. 다 지금 마이너스 값을 대부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R스퀘어 값을 살펴보면 사실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는데 유독 애플 같은 경우 나머지도 약간씩은 증가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그 리그레션 한 결과를 예, 보여드린 거고요. 네, 비교적 추세를 잘 따라가는 걸로 예, 확인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모델을 리그레션 모델 썼을 때 엘라스티시티를 추가한 걸로. 네. 네, 세 번째는 그 볼라틸리티 대신에 엘라스티시티를 추가했을 때의 그 통계 테이블인데요. 여기서도 애플 같은 경우는 모델, 그러니까 이론 변수 세 가지로만 했을 때의 설명력보다는 더 증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많이 감소하는 것도 있어서 예, 약간 좀 결과를 설명을 하는데 약간 좀 한계가 있었고요. 네, 이거는 그 두 번째 타임 구간에 대해서, 이 금융위기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패널 1하고 했을 때랑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럼 요 4개의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에 대한 그 설명력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예, 이 애플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그 ILS, 볼라틸리티, 리버리지, 엘라스티시티에 대한 독립 변수로 각각 하나씩 했을 때 리그레션 모델로 통계치를 뽑아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라틸리티랑 그 부채 비율이 사실 굉장히 큰 예, 설명력을 갖고 있고요. ILS보다는 엘라스티시티가 더 큰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테이블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 볼라틸리티랑 리버리지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있다. 사실 다른 문헌에서도 이미 기초 요 세 가지, 특히 볼라틸리티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CDS 스프레드의 그 독립 변수들의 설명력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 사실 ILS, 그러니까 즉 무위험 이자율과의 관계성은 사실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 기업마다 다르고, 다른 문헌을 확인해 봐서도 무위험 이자율에 대한 그 CDS 스프레드의 그 결정은 마이너스인 것도 플러스인 것도 있고, 확실히 결론을 못 낸다고 하는 문헌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볼라틸리티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엘라스티시티는 이제 음의 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싶은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엘라스티시티가 이제 감소한다. 즉, 그 말은 이제, 세타 값이 2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리버리지 이펙트가 생겨서, 기업 입장에서는 리버리지 이펙트가 생기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니까 오히려 CDS 스프레드는 증가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타를 어떤 기업의 리버리지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독립 변수로 설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이제 할 거는 사실 기업이 6개밖에 없어서 샘플 사이즈를 좀 더 확대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로 엔론을 한번, 그러니까 엔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난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과연 세타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세타를 포함한 어떤 스트럭처럴 모델을 제안을 해서 그거에 대한 CDS 스프레드 결정식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